이 검찰은 불기소할 결심을 한 건가? 어제 뭐 레드팀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보겠다. 예, 그래서 외부의 시각도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 레드팀이 검사들이야. 그렇죠. 내부의 검사들인데 내부의 검사들이 외부의 시각을 받아들여서 그걸 수뇌부에서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렇게 4명이 앉아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역할을 예를 들면 레드팀 한다든지 하는 뭐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지금 하도 이제 한동훈 대표나 당내 친한계나 이런 쪽에서 뭐 기소를 하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이 집권 세력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기소냐 불기소냐가 논란이 되니까 그렇죠. 애초에 계획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인 18일 이전에 사실은 불기소를 하든지 더 빨리 하든지 이런 계획이었는데 부담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도 수사심의라도 거치는 게 어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어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일정이 그렇게 안 나와요. 요거는. 그렇게 일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심의는 할 수가 없고 그러나 뭐라도 어쨌든 정교한 뭔가의 절차를 거쳤다거나 하고 싶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검사들을 레드팀으로 구성해가지고 한번 법리를 좀 더 보강한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불기소를 18일 전에 하려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언론에는 이 불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하고 싶어. 장난하냐? 그러니까 장난하는 거 아니 증거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유죄인지 아닌지 뭐 저는 유죄라고 보는데 네. 유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고 이게 까리한 사건도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네. 그냥 공범이라고 하고 BP 패밀리에다가 뭐 그 각종 증거가 있으면 일단 기소해야지.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레드팀이 있다는 말 뜻은 블루팀이 있다는 뜻이거든. 블루팀이 아주 바다처럼 오션처럼 근데 광대하게 있지. 여기서는 레드팀이 존재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블루팀 자체가 네. 이미 다 세팅이 끝났겠다는 뜻이라고 이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블루팀은 수뇌부가 다 접수를 했고 그래, 그 얘기. 레드팀은 이제 국민의힘 대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 색깔도 레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주목하는 게 하나가 있는 네. 게 이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돼서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창수는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가 없어? 아니 뒤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검찰총장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은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게 그치. 그러니까 중론이잖아요. 중론이었지. 전주지검장 갔는데 전주지검에서 중앙지검장에 온 사례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수사하고 대변인하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통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날리고 이제 이 데려온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심우정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심우정이었으면은 좀 더 고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지금 상황이 이러다가 이건 공중물에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위기감이 있거든요. 예. 심우정은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창수는 그런 걸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한테만 충성해서 이 정권 내에 한 번만 더 하면 된다라는 약간 그런 기조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불기소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소로 뭐 그런 걸 보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나방 같은 존재야 이창수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불기소할 수 있어?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예. 이미 결론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그 친용 검사들 딱 이 핵심들은 해먹고 뭐 다 승진하고 옷 벗고 나가서 뭐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권 내에 아직도 2년 반 남았으니까 예. 할 수 있는 승진 다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권 내에서 2년 반이 남은 게 맞아? 아니 2년 반이 남은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저 관련해서 뉴스타파도 최소 방조범이 될 수밖에 없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근거들을 쫙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근데 뉴스타파 보도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권오수를 신문할 때 검사가 그랬더만요. 제 기억에 권오수 신문하면서 당신이 회사 상황을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씨에게 이거 말고도 여러 번 상세히 이야기한 거를 알아. 요렇게 돼 있더만. 그러면은 주가 조작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고 최근에 JTBC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1차 주포 이모 씨의 진술서 중에서 이 씨가 김건희 씨에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도이치 주식이 올라갈 건데 왜 다 팔라고 하느냐? 내가 팔아주겠다라고 하니까 알겠다. 알았다. 그리고 30-40%를 김 여사로부터 주식 팔아주고 이득을 받을 수 있다. 30-40%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HTS 하면은 0.0 몇 프로로 나가요. 거래 수수료가. 예, 증권사한테 주는 거래 수수료가 0.0 몇 프로로 나가고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 전화 통화를 해도 0. 몇 프로로 나갑니다. 0.0대는 아니지만 0.5%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것도 노인분들 아니면 거의 안 쓰세요. 너무 비싸다고. 근데 30-40%를 이익이 나면 30-40%를 떼간다라고 하면 이익이 무조건 남는 거잖아. 이익이 무조건 나는 거고 그거가 뭔가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 30-40%를 떼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주가가 오를 건데 왜 팔려고 하냐. 그렇죠. 그러면은 주가가 오를 만한 소재가 있었는 걸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럼 뭐 권호수가 알겠죠. 아니 그때는 네.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주식이 올라갈 걸 아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권호수와 김건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쉽게 신뢰했다는 뜻은 그거 뭐 소재가 있다는 거를 같이 공감을 했다는 얘기거나 아니면은 이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알고 있을 때 나오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전 재산을 꼬라박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는 수십억 베팅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불안하니까.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올라갈 건데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요 사람이 통화한 당사자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는 걸 알아요? 어떻게? 그리고 그런 말을 어떻게 방종원도 아니고 거의 공모인 것 같아요. 네. 같이 네. 설계해서 같이 지금 한 거죠. 뭐. 네. 뭐 그리고 정황- 도이치모터스 이사 명함도 파고 다녔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방주범도 아니고 거의 그리고 대표이사는 지금 저 주범으로 잡혀 들어가 있고 잡혀 들어가 있지는 않지. 집행유예로 나와서 그냥 활개치고 다니고 있지만 이거를 불기소한다고 이런 거를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참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국민들은. 근데요 검찰 진술에 이씨 진술이 1차 주포가 예.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냐? 예.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진술을 했다고. 그거는 또 모르겠다고. 김건희는 보살펴 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를 보살펴 주려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런데 그냥 모르겠다 하고 떠넘기고 말아요. 예. 이건 김건희가 나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광범위하게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검찰에서는. 예. 근데 이거를 계속 그 흘리는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의 수뇌부에 지금 그래서 더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하나? 검찰 수뇌부가? 흘리는 쪽이 분명히 있다. 검찰 내부에. 아니 그렇게 그런데 판단해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런 류의 보도가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은 내부 감찰 안 하나? 내부 감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사 기밀이 샜잖아. 네. 근데 일체 반응이 없다고. 그렇지. 그러면 이거 가진 사람들이야 뻔하잖아요. 이런 수사 기밀을 가진 사람들. 4명 정도밖에. 제가 꼽아 보니까 한 4명 정도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서 1차로 나갔을 거고 네. 2차 전달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네. 이런 거는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은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비상사태다. 어떤 놈이 누설했는지 빨리 알아봐. 그렇죠. 이 정도는 최소한 하거든. 근데 웬일인지 아무 반응이 없고 기사는 계속 나가. 이것도 미스터리를 이게 또. 이 정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명태균 씨가 저러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명태균 씨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무슨 권력이 무슨 해명을 하든가 또는 설명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나와가지고 명태균 씨랑 무슨 협상을 하든가, 그렇죠? 물밑에서 무슨 협상을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설거지를.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성의 없는 해명이랍시고 설명이랍시고 했다가 다 반박당하고 개망신이나
자신이 없는 거지. 개망신이나 당하고 상황은 더 꼬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이 김건희 라인 뭐 이거 얘기 나오고 하면은 이게 뭐라든지 뭐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실에는 윤석열 라인밖에 없다. 그게 설명입니까? 그걸 설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례에 대한 무슨 해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는 그랬고 박영선, 양정철 그거는 그때는 이거였고 설명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이 정권의 특징이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별 조치도 없이 오히려 걱정하는 이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18일날 서울중앙지검 그 국정감사할 때 조치를 안 하고 그때까지 있다가 그때 그때 야당에서 뭘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와르르 나오면은 그걸 다 듣고 나서 이제 조치를 하려면은 더 어려워질 테니까 일단 조치를 해놓고 나서 이 와르르 나와도 이미 불기소 조치했으니까 난 모른다 이렇게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미스터리가 그 사건도 그렇고 이 주가 조작도 그렇고 어쩐 일인지 대통령실에 그 대통령을 제외한 참모들이 스스로 방탄 역할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막 그 어떤 지금 저기 화살이 날라오고 그러는데 방패를 내리는 듯한 이상한 모양 아주 기기괴괴한 네. 예, 그게 벌써 몇 건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는 대통령실에도 내외와 관계된 거는 누구도 접근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 같고 민정수석실 만들어 놔봤자 통제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주가 조작 자료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걸 계속 강조하는 게 그 대구지검에서 그 왜 저 공수처 압수수색한 거. 그렇죠. 10월 7일 날. 예. 그거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다고 언론에서는 다 그냥 지나갔어요. 예. 근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 1년 1년간 정권이 총력을 다해 막으려고 했던 게 뭡니까? 임성근을 피의자로 사건 이첩하는 거 그거 막으려고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대구지검에서 임성근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럼 1년간 막아온 게 다 깨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요즘 공수처가 완전히 식물청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수사본부가 아무것도 안 해요. 공수처는. 그런데 그 공수처에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지검이 그걸 덮친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거는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가지고 공수처로부터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를 통해서 정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압수수색 물론 이제 이렇게 명부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뭐 이렇게 막 들어가서 다 들고 나온 건 아니고 그것만 받아온 거긴 한데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명태균의 얘기는 명태균은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에 대해서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오케이 이해가 가요. 뭐가 또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검찰은 이 권력이 우리가 확실히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도 그렇고 지금 1년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계속 흘러나오는데 왜 조치를 안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이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검찰 내? 예, 검찰 내 저항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연히 본인들도 법 공부했는데 너무 찝찝하지. 그러니까 이거가 뭐 누가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어디선가 그거를 변호인들한테 줘가지고 투쿠션으로 갔는지 뭐 직접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가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정도로 검찰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대구지검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때도 우리가 완벽하게 사정기관 장악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한순간이었거든요. 청와대 압수수색 딱 들어오면서 거의 끝나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환상 속에 살고 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무너지는 거 순간입니다. 이러다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